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를 좀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하기 전에 고1 때 작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좀 언급하고 해볼게요. 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이제. 자,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은 기본적으로 기울기랑 한 점만 주어지면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거야, 이제. 만약에 기울기가 m이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x1, y1이라는 점을 지난대. 그럼 x-x1 그 다음에 플러스 y1 이렇게 지금 잡히게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 거야 이제. 자,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야. 저게 이제 세우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전 시간 내용이죠. 자, 미분이 가능하면은 우리 그 함수의 이 a, 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랑 같으시냐면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자, 얘가 f'a랑 같습니다. f'a랑. 이건 저번 시간 내용이야. 저번 시간 내용. 근데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에 그 어떤 점을 주어지고 기울기를 주어지게 되면은 결국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이제 접선으로 한번 활용해 볼까? 접선으로.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함수 위에 이 점이 있어. 근데 우리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얘가 이제 a, 라고 내가 만약에 놨을 때야 이제 a, 로 놨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가 되겠지. f'a. 자, 그러면 f'a가 될 건데 이 기울기 지금 f'a 지나는 점 a, fa 즉 기울기랑 한 점이 지금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걸 토대로 내가 어떤 함수의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주시냐. y는 f'a에 x-a에 플러스 fa라고 이렇게 좀 작성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실 수 있겠고, 이렇게. 자, 이거는 공식처럼 이제 외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 정보가 주어지면 이 정보를 토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곡선 y는 fx가 주어지고 만약에 이 곡선이 지나는 요런데 이제 뭐 a라는 점에서의 이제 접방을 내가 만약에 구해라. a라는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주시는 거냐면은 얘가 이 점에서의 접선 한번 해보시면 접선 이제 해보시면은 이런 식의 접선이 지금 나오겠죠. 이런 식의 접선이 나오게 됐고요. 자, 이런 식의 접선이 나올 건데, 그러면 우리 이 접점이 주어지면은 이 점을 토대로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 그러면 f'x 나오잖아. 거기 x에다가 a 넣으면 돼. 그럼 f'a가 나오는 거지, 이제. 미분한 함수가 도함수라고 부르며 그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얘기했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서 f'a를 이제 구해주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접점이 주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야. 접점이 주어진다. 그 점이랑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이 함수에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인 접선을 만약에 알려줬어. 기울기를 먼저 알려줬어. 근데 내가 아까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f' 도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를 이제 미분한 거에다가 그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기울기 m이다 라고 이제 놓고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접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접점의 좌표. 얘를 찾을 수가 있거든. 우리 기울기가 처음에 주어졌는데 접점도 내가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기울기랑 접점 이용해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6번은 이제 뭐냐면은 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가 가장 복잡한 상황인데 뭐냐면요. 곡선 밖에 한 점, 자, 요 점이 있어. x1, y1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에서 접하게 선을 그어. 접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접하게 선을 그을 거야. 자, 지금 원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은 접점도 알아야 되고 기울기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접점하고 기울기 둘 다 알아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접점의 좌표를 현재 모르니까 미지수 T컴마로 좀 잡도록 할게. 미지수 T컴마로 잡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미지수로 접방을 세워. 이 지금 접점의 좌표 몰라.
그냥 그 모르는 상태로 접방을 세워. 저 모르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 그러니까 접점에다표를 모르니까 T컴마로 뒀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이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미지수가 있는 상태로 세우시는데, 근데 그 접방이 지금 이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곡선 밖에 한 점, 2점을 지나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이 점에서 접방을 그은 거니까 접선은 이걸 당연히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접방을 세워 보니까 이제 이 점을 지난다. 이 점을 대입해가지고 한번 구해보는 거지. 이 점을 대입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대입해 보면은 아마 그 미지수 t가 나오게 돼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번도 한번 좀 보시면, 필수예제 1번. 자, 이거야. 저 곡선 위에 저 1,4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ABC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얘들아, 이 1,4라는 점을 얘가 지나는 거니까 대입할 수 있어. 항상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면 대입을 해볼 수가 있잖아. 대입을 해보시면은 4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3. A가 몇 나옵니까, 이제 A가? 2가 나오게 돼. A가 2가 나오시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오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걸 한번 미분을 해볼까, 미분을. 미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나오는데 우리 지금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냐면은 x에 1을 넣었을 때의 접선이야.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 미분한 거에다가 x에 1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더하기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게 기울기라는 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됐는데, 지금 a가 뭔지 구해놨었죠? 2라고 나와 있었죠? A가 사실은 2였으니까 여기 2 넣어보시게 되면은 결국 0이 나오네. 접선의 기울기가 0이구나 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시면 Y는 접선의 기울기 0. 일단 쓸게.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지나는 점. X-1에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써주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결국 곱하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y는 4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 y는 4라고 말할 수가 있어. y는 4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토대로 이제 그 x의 개수 b가 0이고요. c는 지금 4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a는 지금 이제 2였으니까 얘를 다 곱해 주시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0이 나오겠지. 0. b가 애초에 0이니까 다 곱해도 0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도 보도록 합시다. 2번. 자,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자, 근데 자, 곡선 위에 어떤 점을 지난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난대.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한번 세워보는 건데,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이 곡선이 이 점을 지나니까 뭐 대입할 수 있지만 미지수가 없으니까 대입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이제 y'은 3x제곱 더하기 2로 나오게 돼. 3x제곱 더하기 2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x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의 기울기를 이제 구해보는데, 그때의 기울기가 무엇이냐? 대입해보시면 5가 나오는 게 확인되네. 5가 나오는 게. 즉 이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곡선 위에 요 점이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요 점 있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5라는 얘기야. 5라는 얘기. 이게 지금 5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직인 거를 구하래. 수직인 거. 그러니까 저 곡선 위에 저 점을 지나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얘를 구하라는 거지. 수직인 얘.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수직인 거. 자, 그러니까 수직인 거 한 번씩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잘 봐. 따라서 y는 해준 다음에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몇이었냐면은 지금 접선의 기울기 5죠.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몇? 역수의 반대보야. 역수의 반대보.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이 점을 저 문제에서 처음 주어진 저 마일, 마이라는 점을 지나는, 자, 이렇게 이제 그 수직인 거를 세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전개해보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11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양변에 5를 곱해볼까? 5를 곱해보시게 되면은 5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다 좌변으로 넘겨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5y 플러스 11은 0이라고 잡을 수 있어. 저렇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A, B 한번 해보게 되면은 A가 지금 몇 나와? A가 1, B가 이제 몇 나와? 5 이렇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둘이 이제 더해주라라고 했으니 6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6. 뭐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수직이다라는 것만 좀 잘 인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수직이다. 잘 인지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3번도 보실까? 3번도 보시게 되면은 자, 얘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로 해보는 건데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이 곡선에 접한대. 자, 그러면은 이 곡선이 지금 어떤 이차함수야. 근데 그 접하는 접선이 예를 들면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 무수히 많은 접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무수히 많은 접선에 대해서. 이 중에서 기울기가 3인 접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얘랑 평행하면서 이 곡선이랑 접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3이겠지. 근데 그 기울기가 3이 접선 얘기하는 거니까 뭐 대충 뭐 기울기 3짜리를 뭐 얘라고 해보자. 얘.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저거 미분해 볼게. 자, y' 어떻게 되시냐면은 y'은 저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미분한 함수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정확히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이게. 그래서 얘가 이제 는 3이다 라고 놓고 푸는 거야. 제가 는 3이다. 저렇게 놓고 푸는 거야. 는 3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요거 x 구해주면 되거든. x 구해보시면 이게 이제 2항에서 자리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돼.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이 x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여기서 구한 x가 기울기가 3이 나오게 하는 점의 x좌표야.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그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에 넣어주면은 y도 완성되지 않을까? y도 이제 마사 더하기 2 더하기 4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2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냥 2.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완성 가능하다. 따라서 봐봐. y는 해주신 다음에 기울기가 3이야. 3.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2죠? x 플러스 2에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잡아놓을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잡아놓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전개해 보시면 y는 봐봐. 3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지 않니? y는 3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a가 그럼 몇 나옵니까? a가 지금 이제 몇이야 이거? a가 3, b가 8 나오나? a가 3, b가 8이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b-a죠? b-a. 얘가 5가 나오게 되네. b-a가 5가 나오게 되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되시겠죠?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수 이제 4번. 보시면. 자, 0,1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게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거거든. 조심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 곡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곡선은 이게 우리가 3차함수 그리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웠고 다음 시간에 배우거든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냥 이런 모양이다라는 정도만 기억해놔. 이런 식의 곡선인데 0,1이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돼. 위치가. 그러니까 조심할 점이 이 점은 이 곡선이 지나는 점이 아니야. 만약에 지나는 점이면 대입해서 양변이 같아야 돼. 근데 대입해봐. 양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 지나는 점이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1이니까 0,1 얘가 이제 이 0,1에서 이 곡선을 향해서 접선을 그어라. 자, 그림이? 자, 접하죠 지금? 접하는 거 이제? 접하는 거? 자, 접하는 건데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구입하라. 여기는 지금 0,1이신 거고 0,1. 자,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접점이 있죠. 접점.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미지수 t로 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접방은 접점이 되게 중요해. 접점을 알아야 모든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지금 역사가 벌어지기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내가 만들려고 지금 t, t세제곱 더하기 3이다라고 지금 써둔 거예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한번 식을 써봅시다, 이제. 자, 식 한번 써보실 건데 이걸 토대로 해보시면 접방, 접선의 방정식 y는 미분해 보니까 3t 제곱이 이거 미분한 거 쓰자. 미분하면 3x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가 t를 넣으면 그 t라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t 제곱이고요. 지나는 점 t, t 세제곱 더하기 3이다라고 이렇게 놓아줄 수가 있어. 저렇게 놓아주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저 해볼게. 이제 저거 이제 0,1 이렇게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항에서 정리해주고 해주게다 보면은 t 세제곱이 이제 얘가 이제 1이 나오게 돼서 이게 아마 t가 1이 나오게 될 거야. t가 1이 나오게 되겠다. t가 1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t가 1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t에다가 1을 넣어주면 접방이 완성이 돼요. 따라서 y는 3, x-1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3x 플러스 1 a가 3, b가 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플러스 2b 계산해 주면 되겠네. a 플러스 2b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5 되시겠죠?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 자, 롤의 정리야. 롤의 정리 이제 자, 접선의 방정식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제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자, 여기가 되게 개념적으로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되게 약간 내용이 좀 약간 알차거든. 잘 봐봐. 일단은 저 밑줄을 좀 다 이제 써놓고 얘기를 해볼게. 자,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 a, b야. 닫힌 구간이면은 양쪽이 대괄호죠. 닫힌 구간 대괄호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 소괄호 a, p. 자, 여기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할 때 자, 만약에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a, b가 양끝이잖아. 지금 구간에서 양끝 함수값이 만약에 같다면 우리는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 P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야. 일단 쓰고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이 되게 길고 어렵죠 이제. 자, 이게 이 그림이 이제 잘 설명해 주는데 닫힌 구간 A, P야.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에서부터 B까지가 미분이 가능하대. 자, 연속이면은 끊어지지 않으면 연속이고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꺾이지 않으면 미분이 가능한 거야.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면 돼. 지금 저 구간에서 끊어지지 않았고요. 저 구간에서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FA는 FB면 이라고 나오겠지. 양끝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같다.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지금 양끝 함수값을 똑같은 높이로 세팅을 해놨거든 이제.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잘 들어야 돼. 이러면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양끝을 한번 이어봐. 만약에 이어보시면은 얘랑 만약에 이제 이어줬을 때 이제 얘랑 이제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같은 기울기라는 게 평행한 접선이지.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즉 이 직선이랑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야.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게. 이게 그 사이값 정리처럼요. 몇 개 존재하는지가 아니라요. 최소 하나는 보장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가 되는 거야 이제. 자,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이제. 자,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양끝을 이어봐. 이거 기울기 몇인데?
0이죠. 기울기가 0인 접선이 그 열린 구간 AB 사이에 끄트머리 제외하고 열린 구간 AB 사이에 자,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이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0처럼 나오지, 그죠? 저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순간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다라는 거야. 롤의 정리. 되시겠습니까?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고 밑줄이 되게 많지 얘들아. 무슨 의미일까? 자, 잘 외워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증명이야, 증명. 왜 도대체 저게 성립하느냐? 자, 근데 증명은 이제 우리 지금 일단 지금 라이트하게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제 이게 상수함수일 때랑 상수함수가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요. 나눠서 푸는데 상수함수일 때 한번 볼래? 상수함수일 때 상수함수일 때는 지금 그냥 이 상수함수 지금 그어져 있는데 양끝 함수값이 같죠? 그러면 어느 점을 잡아도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 거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어떻게 되시는 거야, 이거? 다 똑같이 몇이 나오는 거야, 얘가? 0이 나오니까 F'C가 0. 근데 특정 C 값에서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점에서 0이니까 당연히 저게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롤의 정리야, 이제. 저게 이제 롤의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롤의 정리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가 아닐 때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지금 이런 그림이 있어.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C일 때가 지금 그 근방에서 가장 높이 솟아 있거든, 이제. 그러면 C일 때의 함수값이 가장 크잖아. 그럼 C 주변에서의 함수값 있지? 주변에서의 함수값. C가 최대값이면은 C 주변은 그 최대값보다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얘가 C일 때가 최대값이고 C 플러스 H일 때가 더 작은 값이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봐. 몇이 나오게 되는 거? 음수가 나오게 되겠지. 근데 이게 같은 높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같은 높이일 수도 있다고 해서요. 등호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등호가. C일 때가 최대값인데 C 플러스 H도 이제 똑같이 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봐봐. 이 부등식에서 양변을 H로 나눠. 근데 H로 나눌 때 H로 나눈 다음에 0 플러스로 보내는 극한 혹은 0 마이너스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 나눌 때도 항상 나누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호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자, 양수 H로 나눠줘. 부등호 안 바뀌겠지 이제. 그리고 극한을 취해. 뭐 취했다 치고. 근데 만약에 봐봐. 음수 H로 나눴다 해봐. 음수 H. 부등호가 뒤집어지겠죠. 음수 H로 나눠져 버리면 뒤집어지면서 극한을 취해 준 거야 이제.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 일단은 지금 노래 정리가 지금 이러한 전제 조건 만족할 때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C의 값이 열린 구간 AB에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롤의 정리인 거잖아. 롤의 정리 이제. 자, 그런 거니까 이제 여기서 그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기본으로 들어가. 그러면 C에서 미분이 이제 가능한 게 전제였으니까 미분이 가능하면은 우리 이제 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제. 잘 봐야 되라 이거. 식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부등식을 이렇게 뒤집은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뒤집은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 있지. 요거 우극한 그대로 지금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이제. 그대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지금 잡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게 될 거야. 이렇게. 되시겠죠, 이거? 그러면 얘들아 이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잖아.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면 얘네들이 지금 같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 지금 이제. 자, 얘네들이 그럼 같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잘 봐. 이거는 같은 값이니까 좌우 굳이 안 나누고 그냥 부호 떼도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가 왼쪽이 0이네요. 오른쪽도 0이네요. 근데 가운데가 F'C지. F'C가 0 이상인데 0 이하래. 뭐야 그러면? 그냥 F'C 자체가 0인 거예요. 0. 0과 0 사이 껴있잖아. 그러면은 가운데 것도 0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F'C가 0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최대값으로 가정했지만 최소값으로 생각해도 위아래가 뒤집어져서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제 조건이나 이런 게 조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조건들이 이제 만약에 함수 fx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즉 전제 조건 중에서 뭔가 빠뜨린 게 있다면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 예시를 든 게 y는 절대값 x거든요. y는 절대값 x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자, 이 마일과 1 사이의 구간에서는 닫힌 구간 마일과 1 사이에서 연속이고요. 양 끝 함수값이 같거든요. 근데 이 마일과 1 사이의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돼. 왜 충족이 안 되냐? 원점 x는 0에서 꺾였지. 그럼 원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야. x는 0에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죠. 그러면 롤의 정리, 양 끝 함수값을 이었을 때 나오는 직선의 예제, 얘랑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였어. 근데 얘가 지금 평행한 접선이 없어. 이거 이렇게 그어지면 이거 접선 아닌가요? 이러면 나락가는 지름길인 거야. 나락가는 지름길.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점은 꺾인 점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물론 이 점보다 조금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조금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는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존재한다 이제. 하지만 좌우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얘도 일단은 밑줄을 좀 써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자, 위에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 a, b. 여기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이야. 자, 열린 구간 소가로 a, b에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하는 C가, 자, 여기가 뭐가 오냐면은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오는 거야. 분수식. 이게 F'C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C의 값이 열린 구간 A, B입니다. 열린 구간 A, B. 자, 열린 구간 A, B 사이의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 자, 이를 평균값 정리라고 한다라는 거야. 평균값 정리라고 한다. 자, 즉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 롤의 정리의 일반화야. 롤의 정리는 기울기가 0일 때 얘기하는 거거든. 구간의 양 끝점이 같은 높이면 걔네를 이어서 이제 기울기가 0짜리인 게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양 끝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빠져 있어. 높이가 달라도 돼. 하나가 A가 여기 있으면 B는 이제 여기 있어도 된다라는 거야. B는 이제 여기 있어도 된다. 되십니까? 그러면 구간의 양 끝 함수값을 이제 이어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줄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접선. 왜냐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야. 이거 아니야 이거? 걔랑 평행한 접선. F'C는 접선의 기울기인 거잖아. X는 C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지점에서의 접선과 이제 평행하도록 하는 게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여기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거야. 평균값 정리 이제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 이렇게 되는데 증명이 얘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손쉽게 이제 쉽게 설명해 줄게. 이제 뭐냐면 어떤 함수 fx가 있어. 얘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 구간의 양 끝점을 이어가지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g라는 함수로 새로 도입을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g라고 도입해.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이 구간의 양 끝점 a, b를 이용해서 직방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직방을 이제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미분하면은 1참수 미분하는 거니까 그 x의 개수 이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1차함수 미분하면은 이게 나오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새로운 함수 h를 도입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f라는 함수가 있어. 구간이 a, b가 정해져 있어. 이 구간의 양끝점을 이어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 원래 처음에 주어진 f라는 곡선이랑 지금 내가 양끝점 이은 직선 h를 뺀 거를, g를 뺀 거를 새로운 함수 h로 놓겠다 이거야. 새로운 함수 h로 이제. 그러면은 이 새로운 함수 h가 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며 양끝 함수값이 같아요 이게. 왜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f는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함수야. g는 양끝점을 이은 직선 1참수죠. 1참수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고 이 열린 구간에서도 미분이 가능해. 걔네끼리 연산한 함수도, 걔네끼리 뺀 함수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애초에 이 A라는 점에서 두 함수가 만나잖아요. B라는 점에서 두 함수가 만나잖아요. 그럼 X에 A 넣었을 때 얘네들이 같으니까 A 넣는 게 몇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0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 0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 자, 저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 따라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이 함수값이 같네?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 중간에 0이 되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존재한다라는 거.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때 H'X는 F'-G'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F'-G'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미분한 거가 0이다. x에 c 넣었을 때 0이다. 라고 해보게 된다면 F'C가 결국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된대. F'C가 요거다. 라고 나오게 된대. 이항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항에서. 저거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평균값 정리 증명은 이제 잠깐 새로운 함수를 좀 이제 도입해가지고 이제 h라는 새로운 함수를 또 도입해가지고 이제 롤의 정리처럼 증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롤의 정리는 기울기가 몇일 때? 0일 때. 평균값 정리는 그거를 이제 좀 일반한 것으로 이제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한 것으로. 아시겠죠, 이제? 재밌는 게 뭐였었냐면 사실은 여기 수업할 때 이거 되게 지금 여기 봐봐. 밑줄이 많잖아,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이거, 이제? 외워야 돼. 이거, 얼마나 이제 내가 이거를 강조를 했냐. 이거를 이제 너네가 읊줄일 수 있어야 돼, 이제. 읊줄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물의 정리.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FA는 FB이면,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제 롤의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거기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A, B의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는 F'C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평균값 정리. 그 그림으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양끝 함수값을 이었을 때 얘랑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 이걸 얼마나 강조했으면 이제 지금 이제 그 고3 올라가는 애들도 다 알아, 이거 이제. 읊줄이고 있어, 이제. 아까 내가 물어볼 거 그랬네, 이제.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강조했으면은 졸업생들도 외운다. 그래서 못 믿는 눈치잖아. 거짓말 안 치고 작년에 수업할 때는 그 자리에서 내가 즉석으로 졸업생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어본 적도 있어, 진짜로. 근데 올해는 안 할 거야. 올해는 안 할 건데, 왜냐면 내 맘이야. 안 할 거, 올해는 이제. 자, 작년 영상 보면 재밌어? 작년 영상 보면 진짜로 짠 게 아니야.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물어볼게.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작년 영상 보면은 이 목소리에
갑자기 쌤이 왜 저러시지? 여보세요? 당황한 표정이야. 짠 게 아니라는 거야. 짠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한번 봐봐 이제. 자, 올해는 아쉽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자, 봅시다 이제. 평균값 정리. 아, 뭔 소리야? 롤의 정리. 롤의 정리 문제를 보자. 자, 보시면 함수 fx가 있는데 이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한번 좀 구해보래. 상수 c의 값을. 자,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니까 요거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이제. 자, 미분해보시게 되면은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저 미분한 게 제가 지금 나오게 되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그 f'c가 0 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c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 c의 전제 조건 어디? 열린 구간 0,2 사이에서 존재해줘야 돼. 이거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 범위가 굉장히. 범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서 그래. 왜 그런지 알아? 미분한 거에다가 c 넣은 게 0이다라고 한번 식을 씁시다 이제. 0이다, 저거 넣어준 게 0이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거 이제. 자, 미분해 보시면 3c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실 건데, c가 여기서 뭐가 나오죠? 3분의 2가 등장하고 c가 또 뭐가 나오죠? 얘가 이제 2가 나오지 않네. 2가 이제 2가 나오게 돼. 자, 그럼 봐봐. 범위에 맞는 거는 뭐죠 지금? 3분의 2. 자, 이거 2를 답으로 고르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 근데 이게 등호가 없으니까 빼야 되잖아. 이거 막 닫힌 열린 막 헷갈려가지고 등호 있었지 않나?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제. 따라가는 거야. 페이크. 조심해줘야 돼 이건 이제. 조심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수 이제 8번을 봅시다. 8번. 8번인데 필수 이제 8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평균값 정리입니다. 일반화 버전이야. 자, 닫힌 구간 0,1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해주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평균값 정리식은 이 구간의 양끝 x값 0하고 1을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내. 이거 이제 1-0분의 f1-f0이 이게 f'c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c가 그 열린 구간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는 게 평균값 정리야. 저게 평균값 정리라고 보시는데, 자, 근데 이제 저거 계산을 좀 해보자 이제. 계산을 이제 좌변이 뭐야 지금 이제 좌변이 분모가 1이죠. 분자는 지금 f1-f0이야 이제. f1-f0. 자, 이제 여기 f1은 3이고요. f0은 0이니까 냅둬 보시면 될 것 같고, f'c는 미분해서 c 넣는 거잖아. 이거 그냥 x를 c로 바꾸면 되니까 바로 얘들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여기서 c를 구해봐. 2 넘어가면 1이니까 3c 제곱이 1이다. c 제곱은 3분의 1이다. c는 뭐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유리화까지 하면은 3분의 루트 3까지 나오게 되는데, 3분의 루트 3. 우리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범위를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범위를. 그러면 c가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지 그냥 3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3분의 루트 3.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4단원이 끝났습니다. 4단원이 이제. 4단원 끝나고요. 오늘은 5단원 좀 더 할 거야. 6번 문제까지 할 거야. 6번 문제까지 이제. 좀 더 볼 거고, 조금만 더 보고 쉬었다 갑시다, 이제. 자, 보통의 중간고사가 여기 4단원을 해서 끝나. 우리 벌써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 거야, 이거. 4번의 수업 만에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 거야, 지금 이제. 좀 더 많이 나가면은 5단원도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5단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게 4단원 굉장히 이제 이 양이 적죠?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그리는 것에 대한 밑작업을 해, 밑작업. 진짜로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진짜로 그리기 전에 기초 밑작업을 여기서 할 거야. 증가감소인데, 이게 함수가 어떨 때 증가한다, 어떨 때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럴 때, 봐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이무의 도실수에 대해서 x값 이무로 두 개를 잡아. 근데 그 중에서 x2를 더 크게 잡아놓을 건데, 더 큰 x값이 함수값도 더 크다면, 그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x는 더 큰데
함수 값이 만약에 더 작잖아. 이러면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 감소한다.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뭔 말이냐? 봐봐. 서로 다른 두 x 값 잡아. 하나는 작은 거, 하나 큰 거야. 근데 x가 큰데 함수 값이 커졌어. 위로 올라갔어. 모양 자체가 오른쪽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오른쪽이 기준이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x가 증가하는데 함수값이 오히려 감소하네? 이거는 이제 감소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감소함수. 이렇게 이제 보실 거고 이제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실 거고. 자, 그 다음 보시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이야. 판정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만약에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이 미분한 게 0보다 크면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면은 감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소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f'이라는 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f'이 접선의 기울기야.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 일단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양수면 자 다시 봐봐.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어. 자, 이 점에서 접선 그으면 이런 기울기 형성되는데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거는? 양수잖아. 그럼 그 근방에서 올라가는 모양이어야 기울기도 양수 아니겠니? 반대로 여기 봐봐.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거 기울기 음수죠. 이 점의 근방에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F'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페이크가 나와. 페이크 이제 밑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도대체 왜 그 함수가 어떻게 하면 증가하고 어떻게 하면 감소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증명은 뭐 지금은 막 그렇게 막 엄청 이제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뭐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뭐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그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려고 평균값 정리 배운 거거든. 이거 하려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구간의 양끝 함수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봐봐. AB라는 구간 안에 있는 이무의 또 다른 x1, x2라는 저 값을 잡아놨어. x1, x2를 잡아놔 이제. 자, 저거를 만족하는 이무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우리는 저 x1, x2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있죠. 얘가 f'C가 되도록 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앞에서 했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이 f'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대 이제. 자, 뭐냐면 만약에 f'이 양수일 땐 어떻게 되고 음수일 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x2가 더 큽니다. x1보다는 이제. 그러면 f'이 양수면 평균값 정리에서 이게 지금 양수라는 건데 x2가 더 크다며 이제. 자, 근데 양수지 이제. 이게 결과가 양수가 나오려면은 지금 현재 분모가 양수잖아요. 분자도 양수야 맞겠지, 그지? 분자도 양수이니까 fx2가 더 크니까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야. 증가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x2가 더 큰데 함수값도 지금 더 크지 않니?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라고. 증가한다. 또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f'이 만약에 음수다라고 놓게 된다면 이 x1, x2 가지고 이제 이게 f'C가 되도록 하는 이제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f'C가 음수다. 분수식이 음수네. 근데 분모가 양수네.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분모자가 이제 음수여야 되겠지? 분자가 음수이려면 fx2가 더 커야 되거든 이제. fx2가 잠깐만. 얘가 더 작아야 되죠. 이렇게 이제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감소한다 이제. x 값이 더 큰데 오히려 함수 값이 작다? 감소한다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페이크라는 건 사실 요것 때문에 사실 페이크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 페이크. 자, 무엇이 페이크냐? 이게 함수가 증가하기 위한 혹은 감소하기 위한 조건을 잡아줄게 이제.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요. 자, 함수 fx가 증가해. 증가하면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잖아.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그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얘들아, 올라가는 모양이야. 그러면 그 올라가는 어느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부호를 가져야 될까? 부호가? 올라가는 모양이면은 어느 점을 잡아도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잡혀야 돼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되지 않네. 어떻게 잡아도 양수되지 않네?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맞을까 틀릴까? 오히려 페이크일 수도 있잖아.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 얘는 등호가 들어가. 등호가. 왜 그러냐면 증가한다며. 그러면 F'이 0 이상이다라는 얘기인데 증가할 때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어, 이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F'X가 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0 이상이다라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면 내려가는 거겠죠. F' 음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어서 등호가 들어가는 개념인 거야. 등호가 들어가는 개념.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서 이거 갑시다. 자, 이제 필수 예제 1분을 볼 건데, 자, 어떤 3참수가 주어졌는데, 이 3참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이렇게 a, b다 라고 주어진 상태야. b-a의 값을 지금 구해주래요. b-a 값. 자,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우선은 그 감소하는 구간이다라는 게 감소하려면 미분한 게 미분을 일단 해놓을게 이제 미분한 게 얘가 0 이하여야 돼. 0 이하. 미분한 게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그걸 구해주면 그게 감소하는 구간이야. 감소하는 구간. 근데 아까 위에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 이제.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요거 있죠. 아까 감소하거나 증가하면은 등호가 보는데 맨 처음에 아까 여기에 등호 들어가 있었니 얘들아? 맨 처음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 맨 처음에. F'이 양수여야 증가, 음수여야 감소였잖아. 그지? 여기는 등호가 없는데 마지막에는 등호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잠깐 이제 그 넘어오시면 앞으로 이거 여기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F'X가 0인 것도 보겠다라는 거잖아. F'이 0인 거 상수함수 있지 않니? 상수함수가 이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니 이게?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발레가 상수함수야. 발레가 상수함수. 이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발레 땡땡 상수함수로 씁시다. 상수함수는 이제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발레가 되는 것이고요. 발레가. 발레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자, 이제 다시 넘어오시면 이제 여기 감소하는 구간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 이제.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은 보통 대괄호를 붙이셔서 표현하거든. 그래서 등호가 일단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해놔 이제. 이거 풀면 끝. 자, 그러면은 부등식 간단한 거 푸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3으로 묶어서 이제. 그래서 x-3,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3하고 마일 해가지고 이거 사이 범위로 나오는 거 맞니? 사이 범위로.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겠지? 사이 범위로.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될 거야. 사이 범위로. 이게 그러면은 마일하고 3인 거야. 감소하는 구간이 그러면 마일, 3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잡히게 되는 거여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래. 4죠,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시기 바라고. 아, 너무 쉽네? 필수예제 2번 봅시다.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은 이거야. 함수가 있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된대.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항상 쭈르르륵 올라가는 증가함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증가함수여야 된다. A의 범위를 구해주라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 보시게 되면은 2ax 3이죠 3. 여기가 이제 3ax 제곱 3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나오겠고 이제 4. 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증가하려면 미분한 게 0 이상으로 잡히셔야 됩니다. 미분한 게 0 이상으로 잡혀야 돼. 이렇게 잡히셔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 2차 함수로 봐줘야 돼, 이걸 이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이거 우리 작년에 고1 때 많이 하던 거예요, 이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그림이 그려지려면 최소한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서 최고차항계수 a가 3a가 양수여야 되고요. x축이랑 안 만나야 되거든. 판별식 조건 기억나? 판별식? 판별식이 어땠어야 됐었지, 이거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서 등호도 써주는 거지.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라, 이 얘기야. 판별식 짝수로 해볼게. 짝수 공식으로.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놓아줄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의 범위 구해줄까? a의 범위. a가 12분의 1 이상으로 나오게 됐고요. a가 12분의 1 이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수직선 안 그려도 공통 범위 확인되니, 이거? 얘로 나오는 거 맞니? 얘로 나오는 거? 이걸로 답을 내주시면 되는데, 이걸로. 얘가 답인데, 근데 이제 하나 좀 이제 인지할 게 있어, 인지할 거.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이참수로 가정하고 풀었잖아. 이게 이참수인가? A가 0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거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즉 이참수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거지, A가 0일 때는 별도로 해보셔야 돼. A가 0이 돼버리면은 F'X가 지금 2X 플러스 4가 되면서 얘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지금 잡는 거거든. 얘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 자, 이 범위에서만 0 이상이다라는 거야. F'이. 탈락이야. 우리는 모든 실수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탈락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이다. 이것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만 가능하겠다. 즉 원래 수학 문제 풀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최고차항계수가 0인 것도 생각해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0인 거.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자, 드디어 나왔구나. 드디어. 자, 오늘 할 부분 중에서 이제 약간 메인이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메인이 되는 거. 자,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라이트하게 하는 거니까 막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워. 일단 뭐냐면 함수 fx가 있는데 x는 a라는 그 a를 포함을 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어떤 적당한 열린 구간, 양끝이 뻥 뚫린 열린 구간을 잡아.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떠한 x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 부등식 a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더 크거나 같다면 이게 최대값으로 작용하는 거야. 얘가 항상 크잖아. 그러면 이 함수 fx는 그 x는 a라는 지점에서 극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극대값.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이제 극대값이라고 얘기해 줄 거야. 반대로 이번엔 fx가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대.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그 구간에 속하는 뭐 어떠한 x를 하더라도 만약에 b에서의 함수값이 작아, 만약에 작거나 같다면 우리는 그 b라는 지점에서 극소라고 부를 거야. 극소. 극소라고 부르고 그 함수값을 우리가 극소값이다라고 부를게. 극소값. 이제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 이제 이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이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일단 좀 더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아울러서 뭐라고 부를까? 아울러서 추론해봐. 두 글자. 딱 두 글자야. 포괄하는 개념. 극 뭐라고? 아니야. 그래? 아니, 얘를 통틀어서 설명하는 표현. 좀만 생각하면 다 왔는데? 극값. 극값이야, 극값. 대랑 소를 빼면 돼. 극중. 자, 그 다음에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건 아니래요, 이제.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건 아니래, 이제. 자, 그러니까, 자, 요거 이제. 요거야. 자, 이제 얘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이 극대극소가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극대는 큰 거 같잖아. 극소는 작은 거 같잖아. 뭐 진짜 극대가 더 크고 극소가 작을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거든, 이제. 자, 일단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 한 함수에서 극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극대값도 여러 개,
극소값도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극대값 극소가 갚는다. 일단은 지금 극대 극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말뜻을 일단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뭐냐면 이거야. 일단은 진짜 쉽게 설명할게. 자,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 막 출렁출렁 하죠, 그죠? 얘들아, 그 극대는 쉽게 얘기하면은 주변보다 조금 높이 솟아 올라와 있는 점이 극대야. 주변보다 조금 높게 올라온 점. 산봉우리 생각하면 돼. 산맥이지, 산맥. 산맥이 이렇게 막 돼 있잖아. 그때 산봉우리들 여러 개 나오지. 이 피크점. 그게 극대야. 반대로 극소는 뭐냐? 반대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움푹 파인 지점이 있지. 파인 지점이 극소라 보면 돼. 파인 지점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이거야. 가장 쉽게. 그럼 여기 보시면 극대. 얘가 주변보다 높지 않니? 산봉우리. 얘가 그 주변보다 높지 않니? 산봉우리. 얘는 주변보다 좀 낮지 않니? 극소. 얘도 주변보다 좀 낮지 않니? 극소가 되는 거지, 그치, 이제.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극대 극소인데, 아니, 그러면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냐? 자,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좀 이해해야 돼. 잘 봐봐, 이거 이제. 보시면, 자, 함수 fx가 있는데,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일 때 봐봐. 이게 내 맘대로야. 어떠니 여기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 내 맘대로 적당한 열린 구간을 잡아. 내가 대충 열린 구간 이렇게 잡을게. 근데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여기지. 이걸 극대라 부르겠다고, 이거를. 자, 또 해볼까? 적당한 열린 구간.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최소 아니야? 여기가 극소야.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내가 구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이제. 여기지, 여기. 이거는 최대값이 없어. 가장 높이 솟은 점은 여기지만 뻥 뚫려 있죠. 이거는 극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극대. 내가 쉬운 설명으로 산봉우리랑 온폭 파인 거 얘기했잖아. 그 지점에서 결국 주어진 조건이 만족이 돼요. 주어진 조건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근데 이게 꺾여도 변하지가 않아. 얘를 극단적으로 꺾어볼게. 자, 이거 주변보다 좀 높이 솟은 거 아니야? 극대야. 얘도 극대야. 얘는 주변보다 좀 낮지 않아? 주변보다 낮지 않아? 이건 극소야, 극소. 요거다라는 거야. 간단하죠,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주변보다 좀 높이 올라와 있네? 극대. 주변보다 좀 낮네? 극소.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제. 자,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설명 해볼게, 어려운 설명 이제. 자, 내가 지금 이제 어떤 함수를 그릴 거야. 자, 잘 봐.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무것도 아닌지를 너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 잘 봐. 어이구야, 끊어졌네. 어이구야, 또 끊어졌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어이구야, 또 끊어졌네, 이제. 이렇게. 막 끊어진 점이 되게 막 많이 나오지, 이제. 그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이구야, 또 끊어졌네, 이제. 여기가 이제. 끊어졌네.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나? 이 모양 그대로 그러나, 이제. 여기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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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 이렇게 좀 그려놔 보세요. 그러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나 보시고. 자, 보시면 이거 내가 이제 뭐 편의상 A, B, C, D 이렇게 내가 잡아 놓을 거거든, 이제. A, B, C, D. 저렇게 잡아 놓을 건데. 근데 얘들아, A 볼래? A에서 이거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판단해 볼래? A에서 뭐일 것 같아요? 극대, 극소. 아니다. 뭘까? 그냥 괜찮아. 자유롭게 얘기해봐, 아무나 이제. 둘 다 얘기해. 이거 뭐야, 이거? 극대, 극소? 극소, 극대? 오케이. 자, 이제 하은이는 둘 다 극대? 극대로 해보자, 극대. 자, B는 뭐야? B에서는 이제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극소?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일까? 극대.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마지막 요거는 극소. 자, 정답. 요거는 극대. 자, 두 번째. 갈렸죠, 여기 이제. 자, 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있죠? 얘도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극소. 자, 왜 그런지 봐봐. 이 정의에 의하면 내가 내 맘대로 적당한 열린 구간 잡아. 이 A를 포함하게 내 맘대로 잡잖아. 여기에서가 최대값 아니야? 적당한 열린 구간 잡으면 얘가 가장 높잖아. 이걸 극대라고 보는 거야. 여기도 볼래? 적당한 열린 구간 B를 포함하게 적당히 잡아. 여기죠. 지금 가장 높은 점 여기는 뻥 뚫려 있지. 가장 낮은 점 여기지. 둘 다 뻥 뚫려 있지. 그러니까 탈락이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자, C도 볼래? C도 이제. C 봐봐. C를 포함하게 구간 잡아. 여기 뻥 뚫려 있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가 최대값이 아니지. 더 올라가지, 그지? 그래서 얘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C라는 지점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역할을 해야 돼, 역할을. 그 다음에 마지막 D 봐봐, 마지막 D. D 잡아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게 될 거야, 이제. 자, 이거 뭐야? 얘가 가장 낮은 점 아니야? 극소야, 극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제. 그러시면 얘는 이제 극대, 얘는 이제 아니다, 아니다, 극소. 이렇게 생각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라이트하게 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극대극소가 사실은 저 최대값, 최소값으로 정의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항상 큰 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극소값 여기 있지, 파인 거. 극대보다 극소가 더 올라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꼭 극대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함수에서 극값이 지금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상수함수가 모든 점이 같은 높이 선상에 있잖아. 그러면 이게 내 맘대로 적당한 열린 구간 잡잖아. 그럼 이 구간 안에 이 점이 그 주변보다 더 최대값, 최소값이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최대값 하면은 이제 항상 커야 되고 최소값 하면은 항상 더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등호가 있어서 등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인 거예요, 이거. 모든 점이 굉장히 좀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삼봉우리 음폭 파인거로 예시를 들었지만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점의 함수값이 같잖아요. 여기를 내가 A라는 지점으로 잡으면 A수의 함수값이 주변보다는 항상 더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족을 하긴 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니까 만족을 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니까.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극값과 미분계수 이거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자, 증명이 좀 더 이제 심화됩니다. 증명이 이제 심화돼요. 보시면,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대. 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그런 함수가 만약에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게 된다.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보도록 할게요. 증명 이제. 자, 왜 도대체 극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f'이 0이냐? 잠깐 다시 넘어오면은, 얘들아, 극값 가지는 지점들 보면은, 여기서 다 기울기가 0이야? 지금 보면은, 기울기가 0이야? 그렇지 않니? 왜 기울기가 0이냐? 아니, 딱 보면 기울기 0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수학은 좀 딱딱한 학문이야. 엄밀해야 되잖아, 이제. 수식으로 증명해야 되잖아, 이제. 완전 딱딱한 학문이야. 봅시다. 딱딱하게 하는데 증명도 그렇게 막 엄청 막 쉬워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아까 그 롤의 정리 증명에서 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 봐봐.
극대값을 가지면 극대가 이 삼봉우리 생각하면 돼. 그 지점이 가장 높은 함수값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절대값이 충분히 작은 어떤 실수 h를 내가 잡아보게 될 거야. 실수 h를 이제 잡을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잘 들어. A에서가 지금 이제 가장 주변보다 높은 거잖아. A에서 함수값이 그 주변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오른쪽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등호가 들어간 이유는 뭐 같은 높이일 수도 있잖아. 여기가 A인데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H로 잡힐 수도 있으니까 같은 높이일 수도 있으니까 등호가 그냥 들어간 거야 이제. 여기서 아까 롤에 정리했던 것처럼 양변을 양수 H로 나눠가지고 막 하는 거 있지 아까. 그거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끝나는 거야. 이항해 주신 다음에 양수 H로 나눠. 부등호가 안 바뀌어. 부등호가 안 바뀌어. 자, 그 다음에 이제 H가 0 마이너스죠. 이거 음수 H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줘야 돼. 부등호가 이제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걸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은 얘를 이제 그 아까랑 똑같이 얘를 뒤집어. 요렇게 뒤집은 거야. 요렇게 뒤집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그대로 따라 내려와, 이렇게 이제. 그대로 따라 내려와, 이제. 즉, 그러니까, 아까 노래 정리처럼, 이거 미분이 가능하면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둘 다 같으니까 F'A로 퉁칠 수 있으니까, F'A가 0과 0 사이 범위네? F'A가 뭐라는 거야? 0이란 얘기지, 0. 이렇게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확인을 해. 지금은 극대값으로 예시를 들었죠. 반대로 극소값도 똑같이 나올 거야. 해보면 이제 뭐 그러겠지. 반대니까 뭐 그렇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하지만 위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제 수학이 쉬운 게 없어.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즉 F'A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그 지점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아니다. F'A가 0이다라고 해서 항상 극값이 아니다. 그 예시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예시는 y는 x세제곱이야. 이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워서 아직 배운 함수는 아니긴 하지만 생각해봐 얘들아. x가 0보다 크면은 저 x세제곱 커져야 되지 않겠니? x가 0보다 작으면은 저 x세제곱 작아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런 함수거든. 이런 함수 얘가. 이런 함수거든. 이런 함수예요 얘가 이제. 근데 저게 x가 0일 때 있죠. x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그어보시면 이게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게 되거든. 제가 0 나오게 되거든. 그럼 봐봐. 이 점 이거 극값을 가지냐라고 얘기해본다면은 이거는 가지지 않아. 왜냐면 봐봐. 이거 삼봉우리 모양이니 여기가? 삼봉우리 되려다가 다시 올라가잖아. 아니죠? 이거 움푹 파인 모양이니? 아니죠?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는 게 아니야. 또 아까 맨 처음에 극대극소에 좀 딱딱한 정의를 해볼게. 적당한 열린 구간 잡아보자. 여기 포함하는 얘가 주변보다 더 높거나 낮니? 아니죠. 그러니까 비율기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극값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갖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구장 표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지만 F'A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이거는 이 절대값 x를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절대값 x가 V자 모양 이거 꺾인 함수야. 이거 꺾인 함수는 이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죠. 미분이 이제 다시 여기서 극소를 가지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꺾여도 극값이 있습니다. 파인 모양이긴 하잖아. 움푹 파인 모양. 자, 여기서 극소를 가지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저 지점에서의 F'A의 값,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이제.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미분계수가 여기 있고 좌미분계수가 이제 얘니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므로 F'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되시겠죠?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와 극소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극대와 극소의 판정. 자, 이제 판정인데 사실 그림만 보면은, 모양만 보면은 극대이다, 극소이다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은 무슨 학문? 딱딱한 학문이지. 엄밀한 학문. 그래서 엄밀하게 좀 확인해 볼 건데, 봐봐. 함수 fx가 자, x는 a, b에서 연속이고 증가감소를 판단할 수 있을 때
모양 자체가 이 x는 a에서의 좌우에서 증가했다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이거 어떻게 돼? 극대 형성되는 거야. 극대이네. 그리고 감소했다 증가해봐. 뭐가 형성돼? 극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니? 극소가 이제? 당연하네.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랑 연관 짓냐면 이거랑 연관 지어. 이제 이거랑 뭐랑 연관 지으시냐? 얘가 도함수의 부호로 연관 지어. 왜냐면 아까 앞에서 증가하면은 아까 뭐 f'이 뭐 양수다 이런 얘기 한 거 있었죠. 감소하면은 f'이 음수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잖아, 이제. 자, 그런데 지금 이 증가, 감소, 증가라고 아까 얘기해 놓은 게 있지. 증가는 f'x가 양수에 대응되는 거. 감소는 f'x가 음수에 대응이 되는 거. 증가는 이제 f'x가 양수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양수에. 그죠? 저렇게 지금 대응이 되시는 거니까 대응이.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를 적으면 증가는 f'이 플러스, 감소는 f'이 마이너스, 증가는 f'이 플러스라고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렇게 잡히게 될 거야 이제. 잡히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기서 x는 a의 좌우에서 f'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우리는 fx는 x는 a에서 뭐이다? 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다. 뭐라고? 모양 자체가? 극대지. 올라갔다 내려가면 극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반대로 x는 a의 좌우에서 내려갔다 올라간다. 뭐야 이거? 극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극소가. 자연스럽게 극소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랑 연관지요. 얘들아, 극대는 f'의 부호가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야. 이제 앞에 거를 기준으로 잡아.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앞에 거를 기준으로 잡아. 앞에 거를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플마로 바뀌면 극대. 대가 큰 거잖아. 앞에 거로 연관지요. 극소, 작은 거잖아. 소는 앞에 거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잡아. 앞에 거의 부호를 보고 극대, 극소 이렇게 좀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아. 부호가 변해야 극대, 극소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4, 5, 6 요거 이제 세 문제만 하면 돼. 이제 다 왔어 이제. 자, 다음 함수의 극대, 극소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지금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와요. 일단은 극대, 극소 구하려면은 f'이 아까 뭐 부호가 뭐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 생각해봐. f'x의 부호가 변할 때, 풀마 혹은 마플로 변할 때, 부호가 변할 때 그 중간에 어떤 값을 반드시 거치죠? 반드시 거치게 되는 값이 뭐야? 0. 부호 바뀔 때 0이 경계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0 되는 걸 찾는 거야. 일단은 f'x가 0 되는 거. 요걸 먼저 찾아볼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먼저 미분해가지고 이제 저 f'x 한번 인수분해 들어갈게. 마이너스 3x의 x 빼기 4 이렇게 나오시게 돼요. 이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f'의 요 함수 그릴 수 있지 않나? 그래프 이제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거 위로 블록이네. 위로 블록 이거 이제 0하고 4죠. 이거 0하고 4 나오게 되겠지? 자, 0하고 4가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0하고 4가 이제 나올 건데, 자, 그러면은 봐봐.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 보시면 이 함수값의 부호가 이거 도함수야. 도함수 y는 f'x야. 이제 y는 f'x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야. 이제 이때 얘가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f'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지. 마이너스로. 자, 그러면 저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들아 이거 마플로 바뀌잖아. 이게 뭐야 그러면? x는 0일 때 극대야 극소야. 이거 이제 내가 아까 앞에 거 보라 했는데 극소야. 그래서 x는 0에 다시 마플로 바뀌면 얘가 이제 극소를 갖게 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x가 0일 때 원래 함수가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펠마로 바뀌죠. x가 4일 때 뭐야 이거? 극대인 거야. 극대. 그래서 극대부터 해보자.
x가 4일 때 극대값 계산해 보는 건데, 극대값 4를 원래 함수에 넣은 게 답인 거야. 4 넣어볼게. 계산은 여기서 할게요. 마이너스 64 96 플러스 5 해주셔가지고 37이야. 37인데 37로 나오게 돼. 이게 x는 0일 때도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극소값이야. 극소값. 극소값인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극소값일 때에는 0을 넣어. 0 넣어주면 뭔데 얘가 지금 이제 5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5. 이게 5네? 이게 답이야 이게. 실제 답은 이거 x를 안 써도 되는데 이제 무엇을 넣어서 극대극소가 나오게 되는지를 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야 2번. 자, 얘들아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미분합니다. 미분해보시면 f'x는 3, 4, 12 x세제곱 플러스 4, 3, 12 x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얘들아 12x로 묶어볼 수 있지 않나? 12x로? 저거로 묶어보자고 이제. 그러면 저거 묶어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서요. 12x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 얘들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근데 주의할 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게 이제 지금 그 이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이제. 이게 지금 몇 차 함수? 3차 함수. 우리 3차 함수 그리는 거 안 배웠잖아 이제. 그치? 3차 함수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 패스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 이렇게 하는. 자, 봐봐 이거. 일단은 이제 3차 함수 그리는 법을 알면은 얘도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마 이거 판단할 수 있긴 하거든 이제. 근데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걸 잘 들어야 되라 이제. x의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은 이렇게 세 개로 얘들아 이거 그냥 다시 재정렬 할게. 좀 이쁘게. 크기 순으로 좀 정렬할게. 크기 순으로 이제. 이게 마 2하고 0하고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제. 크기 순으로 재정렬했어. 잘 들어야 봐야 돼 얘들아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를. 부호 판단을 해줘야 돼. 자, 잘 들어. 나는 x의 값이 이제 한없이 큰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왼쪽으로 진행할 거야. 왼쪽으로 이제. 자, 현재 x가 한없이 커. x가 엄청나게 큰 수 무한대를 가정해봐. 무한대. x가 무한대면은 이 전체 요거의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생각해봐. 양수야 음수야 저거 이제. 뭐라고요? 음수? 얘들아 x가 엄청나게 큰 양수라고. 그럼 다 곱해봐. 부호가 뭔지. 뭐야? x가 엄청나게 큰 양수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아니니? 양수끼리 다 곱하면 플러스 아니니 이거. 그죠? 자, 중요한 얘기할 거 잘 들어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x가 지금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어. 자, x가 1보다 작아졌어. 아직 0보다 작아지진 않았어. x의 값을 점점 작게 하는데 1보다 이제 막 작아졌어. 뭐 0. 얼마야 이제. 그러면 생각해봐. x에다가 0. 얼마를 넣었을 때 이 최종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0. 얼마라 가정해봐. 얘 양수 맞지? 얘도 양수지. 얘가 뭐야? 음수지. 부호가 아까랑 비교하면은 얘 부호가 뒤집혔지. 곱하면 부호가 그럼 뒤집히지 않을까? 아까 다 플러스일 때 곱하면 이거라며. 지금 0. 얼마? 얘 하나 부호 바뀌었지. 곱하면 최종 부호가 음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제 0보다 작아졌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진 않았어. 아직 마이너스 1 정도로 생각해봐. 마 1. 자, 이건 항상 양수고. 마 1 넣으면은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 뭐야? 음수. 아까 0. 얼마였을 때는 얘가 양수였는데 이제 음수가 돼버렸어. 자, 마이너스 1 넣어봐. 얘는 당연히 부호가 뭡니까? 음수. 최종 부호는 뭐야? 최종 부호는? 양수. 어떻게 양수가 나왔어? 부호 다 고려해서 양수가 나왔어? 아니면은 맞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맞긴 한데 부호가 지금 패턴을 봐봐. x가 점점 작아질 때마다
뒤에서부터 부호가 다 한 번씩 바뀌지 않네? 부호가 하나가 뒤집어지면은 곱한 결과의 부호도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호가 번갈아 가는 거야. 그러면 추측. x가 마이보다 작아졌어. 일일이 안 해봐도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야. 부호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번갈아 간다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 뭐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도 있잖아. 그 x의 값을 거쳐 지나가면은 그 인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 아니야. 부호가 하나가 뒤집어진다? 전체 곱한 결과의 부호도 뒤집어지겠지.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종 부호 판단이 이제 됐고, 최종 부호 판단이. 그럼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마플로 바뀌었네? 이거 뭐야, 이거? 극소. 앞에 거 뭐라고 했지, 앞에 거? 극소. 그럼 0일 때는 뭔데, 0일 때는? 앞에 거? 극태. 1일 때는 뭔데, 이거 이제? 극소라고 보시는 겁니다, 극소.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합 계산이야, 이제. 극대부터. x가 마일 때 극대값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마2가 아니라, 잠시만요. 0일 때죠, 0일 때. 0일 때 극대고, x가 마2, x가 1일 때는 이제 극소값이라고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극소값. 이렇게 한번 보실 건데. 극소값이라고 보실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0을 넣어봐, 원래함수에다가. 0 넣으면 다 탈락해가지고 15만 남게 돼, 이제. 15만 이제. 15만 남게 돼. 그 다음에 마2도 넣어볼까? 계산 여따 할게요. 마이 넣으시면 몇인데, 이게 이제. 마이 넣으면. 마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7이네. 계산 되게 빠르지? 마이너스 17. 자, 이게 왜 나는 마이너스 17 바로 나오는지 알아? 뭐라고 하니? 사실 내가 이 문제만 몇 년째 수업하겠니? 그것도 없진 않은데, 난 지금 그걸로 계산한 게 아니라, 난 이걸로 계산했어, 얘들아. 이거 3x 제곱으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4니까 마이 넣으면은 0 나오지 않니? 이런 게 보여. 이런 게. 좀 이제 흔한 말로 이제 보법이 달라, 나는 이제. 보이는 게 달라. 그 다음 1을 넣어보시면은 1은 좀 간단하니까 암산 되죠? 1 넣으시면 몇이에요, 이거 이제? 10 나오니 10? 예, 맞겠죠? 쌤이 했으니까 맞겠죠? 믿고 가는 거야, 이제. 동티 믿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할 게 있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지금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 구하려면은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 F'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부호가 바로 확인이 돼요. 근데 지금처럼 4차 함수는 우리가 미분하면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그리는 법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려서 풀 수는 없고 아직은. 그런데 부호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 들었지. x가 가장 큰 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0이 되게 하는 그 인수들을 하나 거쳐 지나가면서 부호가 번갈아 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되십니까? 자, 이게 결국 이거야. 얘 최고차항 계수가 이거 양수야, 음수야? 그게 얘랑 똑같아. 이게 최고차항 계수랑 부호가 똑같이 따라가, 이게 이제. 최고차항의 부호랑 똑같이 따라가, 이게 이제. 만약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2x 세제곱. 그럼 이거 뭔데? 마이너스부터 출발해서 부호가 번갈아 가는 거야, 이게 이제. 되시겠습니까? 자, 근데 수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봐봐. 이거 볼래? 얘가 부호가 번갈아 가는 이유는 사실 이거 생략했지만 다 1제곱인 거잖아, 얘들아, 이제. 자, 내가 이걸 변형해볼게, 변형을 이제. 잘 봐. 잘 봐봐, 이거 이제. 예시야, 예시. 자, 만약에 마이너스 12, x 플러스 2의 세제곱, x의 4제곱, x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렇게 좀 숫자를 가정해볼게. 이거 써놔야 돼, 이제. 요때 이 부호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한번 부호 판단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 부호 판단 이제. 자, 봐봐, 얘들아, 이거. x의 값 거쳐 지나가는 게 마이하고 0하고 1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최고창 음수네 이거 이제 전개 안 해봐도 음수지. 가장 큰, 즉 x가 1보다 클 때는 이 전체 f'의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야 이거 마이너스란 얘기. 이게 지금 마이너스란 얘기야. 되십니까 이거? 근데 봐봐 1을 거쳐 지나가 보자. 이제 막 1보다 작아졌어. 0점 얼마야? 그러면 부호가 어디가 달라지냐면 얘네들은 부호가 안 달라져. 1을 거쳐 지나가잖아. 여기에 부호만 달라져. 부호만. 0점 얼마면은 다시 1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였는데 이제 막 1보다 작아지면 얘 음수 아니네? 근데 아까랑 차이점. 지금 지수가 좀 더 숫자가 달라졌지. 잘 들어봐. 1보다 이제 막 작아지면 얘 음수죠. 음수의 홀수제곱 뭐야? 최종적인 부호는? 음수지. 자, 1보다 크면 얘가 양수였는데 1보다 작아지니까 최종적으로 음수야. 최종적으로 부호가 바뀐 셈이지. 그러면 뒤집어주러 가겠죠 이거 이제? 바꿔주는 거겠지? 근데 그 다음 봐봐 이제 0보다 이제 막 작아졌어. 뭐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해봐. 원래 0보다 컸으면은 지금 이제 여기 0의 영향을 받는 게 얘잖아. 0보다 크면 얘가 양수 나오지 않니? 근데 이제 막 0보다 작아졌어. 마일이야. 마일이면은 얘가 음수긴 한데 얘 짝수제곱이지. 음수의 짝수제곱 뭐가 돼야 돼? 양수지. 사실 짝수제곱은 안에 있는 게 음수든 양수든 최종 결과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면 x가 0보다 이제 막 작아지면은 얘는 짝수제곱이기 때문에 부호가 안 변하지. 아까 부호가 변하면 바꾸라며. 지금 안 변하죠? 앞선의 부호가 유지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앞선의 부호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 이게. 그거를 얘도 해볼게. 자 이제 마2보다 이제 막 작아집니다 이제. 마2보다 크면은 자 얘가 양수지. 세제곱해도 양수죠. 근데 마2보다 작아지네? 이 음수 나오지 않니? 홀수 제곱해도 음수 나오지 않니? 자 그러니까 마2보다 클 때 작을 때 이 세제곱까지 한 놈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그땐 부호가 뒤집어지는 거라고 부호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여기서 이거 마풀로 바뀌죠 마풀. 이거 극 뭐라고 했지 이거 이제? 극소 앞에 거 뭐라고 했죠? 0은 부호가 안 변하니까 이거는 극대극소가 아니야. 이거는 탈락이야. 1은 뭐야? 8마로 바뀌지. 뭔데 이거? 극태. 이렇게 판단하는 거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x가 가장 큰 거부터 해. 큰 거부터 하는데 근데 최고창 계수의 부호가 가장 큰 쪽이야. 무조건. 자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홀수 제곱인 부분을 거쳐 지나가면은 부호가 무조건 변해. 근데 짝수 제곱을 거쳐 지나가잖아? 부호가 안 변하고 유지가 된다라고 기억해놔.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모든 부호 판단 다 할 수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 부호 판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번 봅시다 이제.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간다. 5번 봅시다. 5번을 보시면 자, 함수 fx가 있는데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8을 가진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8이라는 얘기가 그냥 이 함수 모양 자체가 이제 3차 함수 그리는 건 다음에 하겠지만은 얘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려보면은 왜 3차인지 알아? 우리 1차 함수 이거지. 2차 함수 뭐 이런 거지. 1차 함수 1번, 2차 함수 2번, 3차 함수 3번 이거야. 근데 물론 3차 함수도 좀 특수한 개형이 있긴 한데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8이다. 이 함수가 f-1에서 함수값을 8로 가진다라는 얘기고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나온다 이 얘기야. 왜냐면 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저 지점에서 이제 기울기가 0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0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이걸 그냥 대입해서 풀면 끝 해봅시다. f-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어가지고 얘가 이제 는 8이다라고 저렇게 놓도록 할게. 는 8이다라고 놓으시고 여기서 이항해 주셔가지고 a 빼기 b가 9다라고 놓도록 할게. a 빼기 b가 9다.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한 다음에도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는데 미분해 보시면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좀 잡아 놓도록 할게. 이제 잡아 놓도록 할게.
자, 저렇게 잡아놓을 건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지금 이제 0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0이 돼버리게 되거든. 6 마이너스 2a 더하기 b 해주셔가지고 얘가 는 0이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이거 연립해보면 되겠네. 한 번 더 쓸게. a 빼기 b는 9.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 한 번 더 쓰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좀 더 해봅시다. 요걸인데. 이거 그대로 더해주면은 b가 소거 될 거니까 a가 마3이 나오시게 되고 마3을 갖다 대입하셨을 때 b가 몇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마3 넣어주면 b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나?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근데 뭘 구하래? 극소값. 자, 이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는 그 극대극소를 갖는 지점에서 이 f'이 0이야. 우선은 fx 다시 완성해 놓고 보자. fx는 지금 뭐식이냐면은 2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지금 뭡니까 이제 ax 제곱. a가 이제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bx. b가 이제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이라고 지금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f'x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f'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 보시게 되면은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6의 x-2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지금 아까 그 마이너스 1에서 극대였다며.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서 뭐겠니? 극소야. 왜?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f' 아래로 블록인 함수인 거잖아요. 이 함수.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2로 나오게 되지. 부호가 함수값의 부호야. 이 미분한 f'의 함수값의 부호가 풀마풀이야. 그러니까 마풀로 바뀌는 2에서 극소인 거지 이제. 풀마로 바뀌는 마일에서 극대인 거지 이제. 극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을 구해보시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1 해주셔가지고 이제 해보면 되겠네 이제. 해보시면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19 나오네. 마이너스 19.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6번도 이제 6번도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한번 좀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자, 마4에서 4까지 도함수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대.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줘라 이제.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이 문제가 함수 fx는 마일에서 1까지 증가한다. 요거 지금 맞니? 마일에서 1까지 봐봐. 이거 지금 올라가는 모양 아니야? 자, 그러면 증가라고 할 수 있나 이거? 감소야? 왜 감소야? 뭐가 맞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아, 올라가잖아 지금. 증가 아니야? 크게 당당하게 얘기해. 크게 당당하게. 아니 확실히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 다시 얘기해봐. 나 fx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자, 봐봐. 얘들아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이 문제가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지. 얘들아 증가하려면 도함수는 양수여야 돼. 함수값이. 마이하고 1 사이의 구간 이거 함수값이 음수야. 이거 감소야. 감소 얘들아 이거. 감소야. 낚이면 안 돼. 이거 마이하고 1 사이에서 올라가지 않나요? 증가 아닌가요? 벌써 틀린 거야 이제. 왜?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야. 증가 감소는. 얘가 만약에 원래 함수잖아. y는 fx잖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fx면 그러면은 증가가 맞아.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도함수로 주어지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 판단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시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2번을 봐봐. 2번 이제 함수 fx가 x가 이제 2 이상인 범위에서 감소한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 감소한다 이제. 자, x가 2 이상일 때 봐봐. 2 이상일 때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있으니까 얘가 지금 틀린 거야 이제. 섞여 있는 거야.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야. x는 마3에서 뭐냐? 극소이냐? 마3에서 뭡니까 이거 이제? f'의 부호가 풀마로 바뀌네? 뭐식이야? 극대야 극대.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마지막 4번. 자, fx는 x는 1에서 극대이다. 자, 이거 마풀로 바뀌죠? 극소야 극소. 넌 틀린 거. 그 다음 마지막이야 이제. 자, 극값이 과연 이제 몇 개이냐라는 거지. 극값이 몇 개이냐 이제. 극값이 몇 개이냐라는 건데 도함수의 부호 변화 봐봐. 풀마로 바뀌는 여기 하나, 마풀로 바뀌는 여기 하나, 풀마로 바뀌는 여기 하나 해주셔가지고 세 개가 맞다라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지점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제. 되시겠습니까?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한 번 더 얘기해볼게. 얘를 내가 만약에 원래 함수로 착각했을 때야. 원래 함수로 착각했을 때. 이건 내가 이제 그 도함수로 착각한 거, 도함수로 모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주어진 함수를 내가 만약에 y는 fx로 내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 이제. y는 fx로 주어지게 된다면 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보도록 합시다 이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지금 요거야. 저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마이라고 1 사이의 구간을 보시면 올라가니까 증가가 맞는 거야 이제. 이거를 이제 fx로 이해했을 때야.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 감소가 맞죠? 내려가니까 맞는 거야. 마3에서 극대극소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파이 모양 3분의 아니지. 네 번째, x는 1에서 극소이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탈락이야 이제. 그 다음에 극값이 과연 몇 개이냐? 여기 하나 극소, 여기 하나 극대 해가지고 두 개야, 두 개. 두 개라고 이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지는지, fx가 주어지는지, 도함수가 주어지는지를 잘 판단해줘야 돼.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